자, 이번에 선생님이랑 5문제 정도를 풀어볼 건데,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는 문제를 좀 뽑아봤고, 만약에 이 문제 이외의 문제가 궁금하다면 나한테 질문을 하면 돼. 알겠지? 선생님이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자, 6번. 6번 같은 문제가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거의 놀이 같은 문제거든? 그래서 이런 거를 많이 해본 학생들 좀 쉬울 거야. 자, 기초가 되는 걸 먼저 한번 해보자. 9개의 칸에 가로, 세로, 대각선 수의 곱이 모두 같아지도록 우리가 3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쭉 가서 3의 9제곱 9개의 수를 빈칸에 채우려고 하는데, 자, 이때 우리가 이 값을 구해야 되는데, 자, 봐봐. 얘들의 특징이 뭐야? 그렇지, 바로 밑이 3으로 같지. 이 말은 뭘 쓸 수 있어? 그렇지, 지수법칙을 쓸 수 있다. 지수법칙에서 같은 수들의 곱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지수들의 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 맞지? 그럼 이 표를 우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는데? 그렇지. 바로 얘를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 간략하게 표현을 할게. 얘를 그냥 그대로 C, B, D, A로 둔다면 얘들은 뭐라고? 지수만 따서 7하고 6으로 둘 수가 있다고. 즉, 대각선 수의 곱이 모두 같아진단 말은 지수만 보면 뭐라고? 합이 같다는 얘기랑 같은 말이라고. 자, 그리고 여기 키포인트가 뭐냐면 봐봐. 1부터 9까지 지수지. 그럼 1, 2, 3, 4, 5, 6, 7, 8, 9 라는 숫자가 있는데 여기서 뭐야? 세 수를 뽑아가지고 7, 6 뽑고 한 수를 더 뽑았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들의 합, 얘들의 합, 얘들의 합, 얘들의 합, 얘들의 합 이렇게 모든 수들의 합이 같다고. 즉 그 말은 특정한 수를 뽑았을 때 우리가 나누기 3을 했을 때 값이 같아야 되는 거잖아. 어떻게 구할 수 있는데? 그렇지. 바로 쭉 9까지 해서 우리가 3으로 나눠주면 그게 뭐라고? 항상 일정된 세 가지를 뽑았을 때 값이라고. 어떻게 될까? 요거 다 해주면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8 더하기 9 해주면 어떻게 돼? 그렇지. 45가 되지. 3 해주시면 15가 된다고. 즉, 얘가 뭐가 되는 건데? 이 가로나 세로나 대각선의 합이 얼마가 된다고? 15가 된다고. 즉, 그 말은 7 더하기 6은 바로 있잖아. 됐나? 그럼 13이지. C는 바로 얼마가 된다고? 2가 된다고. 즉, 3의 제곱이 된다고. 따라와. 자, 그럼 해보자. 자, 1번. 우리가 한 줄이라고 표현하게. 한 줄의 합이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15인 걸 알았어.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뭘 알 수 있는데 C가 2인 걸 알 수 있다. 됐나? 자, C가 2란 말은 우리가 뭘 알 수 있는데, 그렇지. C가 2기 때문에, 즉 15가 뭐가 돼야 돼? 그렇지. 6 더하기 A 더하기 D가 돼야 되고, 즉 A 더하기 D가 얼마가 되는데 9가 돼야 되잖아. 됐나? 뭐가 있을까? 한 개씩 해보자고. 1, 8, 2, 7, 뭐 3, 6, 4, 5가 있겠네. 됐나? 근데 7하고 6은 여기서 써였지. 그래서 요건 제외시키고 얘 아니면 얘가 돼야 된다. 1, 8부터 해볼게. 1, 8이라고 가정을 해볼게. 1, 8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렇지. 우리가 또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얘가 10으로 만족시켜줬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그렇죠. 8 더하기 뭐 네모 더하기 b가 또 15가 돼야 되는 거잖아. 됐나? 그럼 약 사라질 거고 네모 더하기 b가 얼마가 돼야 되는데 7이 돼야 되잖아. 됐어? 그럼 뭐가 있을까? 네모 더하기 b가 1, 6, 2, 5, 3, 4 당연히 반대도 있다. 8, 1, 5, 4도 다 돼. 근데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됐지? 1 여기서 썼지? 1 제외. 됐어? 3, 4 가능하고 2, 5 가능하네. 됐나? 근데 선생님은 여기서 뭐 둘 중에 아무거나 선택을 해도 돼요, 사실. 뭐 하시고 싶은 거 해도 돼. 근데 3, 4를 해볼게. 3, 4를. 그럼 얘를 그대로 3하고 4를 집어넣어 줬다. 됐어?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데? 10이지. 그럼 여기는 뭐가 와야 돼? 5가 될 거고. 그럼 얘가 뭐야? 2 더하기 5 더하기 8이니까 뭐야? 15가 되네. 그럼 15, 15, 15 다 만족시킨다. 그래서 뭘 알 수 있어? 바로 그렇지. A는 얼만데? 1제곱이니까 3의 1제곱. B는 얼마야? 3의 4제곱. C는 얼마인데? 3의 제곱. D는 얼마인데? 3의 8제곱. 이렇게 가질 수가 있다고. 됐어?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뭔데? AB분의 CD니까요. 구해야 되는 게 얼마야? 3 곱하기 3의 4제곱분의 3제곱 곱하기 3의 8제곱이다. 됐어? 3의 10제곱분의 3의 5제곱이니까.
3, 10 빼기 5는 얼마인데? 3의 5제곱이 되겠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요 과정이 가장 중요하다. 1번 과정. 그래서 한 줄의 합이 얼마인지 알아낸 다음에 하나씩 찾아가는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연수는 뭐라고? 대입해서 관찰이라고. 자연수는 무조건 뭐라고? 대입한 다음에 관찰이라고. 이게 다다. 알겠지? 꼭 기억해야 돼. 자, 다음 8번으로 넘어가 보자. 자, 8번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봐봐. 특정한 이렇게 곱도로 이루어진 수가 있고 얘가 뭐라고? 몇 자리 자연수인지 묻는 거라고. 몇 자리 자연수인지 우리한테. 자, n자리 자연수다. 선생님은 이거 많이 했지. 몇 자리 자연수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을 했었어? 그렇지, 바로 10의 거듭제곱 꼴로 표현하는 게 방법이라고. 예를 들어서 10의 n제곱 곱하기 x로 표현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러면 얘 자리수 더하기 요 자리수 해주면 되니까. 자, 그럼 해보자. 얘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식을 변형시켜줘야겠지, 당연히. 15 거듭제곱 꼴로 표현하려면 얘를 당연히 2 곱하기 5 형태로 바꿔봐야 될 거 아니야. 10원 으로면 어떻게 돼? 그렇지. 3 곱하기 5의 몇 제곱이야?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분의 25는 뭔데요? 5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12는 그렇지 2의 제곱 곱하기 3 곱하기 6의 제곱일 거라고. 따라오나? 그럼 요거 어떻게 해볼까? 그냥 그대로 전개시켜 보는 거라고. 이렇게 분배해보자. 3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곱하기 2의 4제곱 분의 얘는 어떻게 돼? 5의 10제곱 될 거고 곱하기 2의 12제곱 곱하기 3의 6제곱 되겠다. 됐나? 어떻게 볼 수가 있어? 얘는 그렇죠. 3 빼기 7이니까 5의 7제곱 됐어? 2의 12 빼기 4니까 얘는 어떻게 되는데? 2의 8제곱 얘는 빼기 해주시면 3의 세제곱 되겠네. 됐어?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보자고 우리가? 그렇지. 10의 n제곱 곱하기 x 형태로 바꿔보자고. 그러면 10의 n제곱으로 뽑으려고 보니까 5는 7제곱이고 2는 8제곱이지. 얘는 어떻게 표현되는데? 그렇지. 2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뭐가 되는데? 2가 한 개 더 있을 거고. 그리고 뭐야? 3의 세제곱이 있겠죠.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돼? 2 곱하기 5의 7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곱하기 2가 될 거고요. 됐나? 그럼 얘는 뭐야? 10의 7제곱 곱하기 27 곱하기 2니까 54가 되는 거잖아. 뭔데? 이 형태로 만들어줬지, 우리가. 됐어? 그럼 총 몇 자리 단수겠어? 그렇지. 7자리가 있고 54니까. 54에 공이 총 몇 개야? 7개 온다고. 그리고 2자리 더 있으니까 총 몇 자리인데? 그렇지. 9자리라고. 안 어렵지? 이것도 진짜 많이 했던 문제다. 무조건 뭐라고? 10의 거듭제곱 꼴로 만드는 거라고. n자리 수라고 하면. 됐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자. 12번. 12번은 선생님이 간단하게 설명하고 갈게. 자, 우리가 문제를 쭉 다 읽어봤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기니까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야? 그렇죠. 얘가 당연히 같단 거잖아. 그럼 얘는 A, 요거는 얼마인데? B. 됐나? 요거 2A 될 거고. 됐어? 요거는 또 얼마인데? 2B 될 거고. 요거는 얼마야? 4A다. 됐나? 이렇게 길이 다 찾아줄 수 있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도형이 어떻게 생겼을까? 당연히. 1번은 뭐겠어? 그렇지. 이렇게. 나, 그리고 다가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 됐나? 두 번째는 뭐가 이겠는데? 나 붙어 있고, 그렇죠. 이렇게 마, 라 붙어 있는 경우. 세 번째는 뭘까? 그렇죠. 나가 여기 있다면 또 뭐가 가능한데? 이렇게 붙을 수가 있겠지. 바로 마랑 나가. 이 세 가지 경우를 우리가 둘레의 길이를 구해주시면 된다. 넓이랑. 할 수 있겠지? 요거 별로 안 어렵다. 문제만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자, 넘어가 보자. 13번. 13번 문제에서 보면 큰 사각뿔 밑면에서 평행하게 잘랐대. 여기를 이렇게 자른다고. 잘랐을 때 우리가 지금 색칠된 부분에 부피를 구하는 건데 얘는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당연히. 그렇지. 전체 사각뿔 때 전체 빼기 부분을 해주시면 된다고. 이 전체에서 여기 이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라고. 됐나? 그럼 전체를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 전체는. 그렇지. 3분의 1 곱하기 줘야 되고 당연히. 됐나? 그 다음에 밑변이 3분의 1x 더하기 2y 곱하기 18이지. 곱하기 18. 밑변의 길이.
넓이가 될 거고. 그리고 뭔데? 높이가 10y가 될 거다. 옆에 좀 적을게. 됐나? 빼기 뭔데? 부분이잖아. 부분은 어떻게 되는데? 3분의 1 있을 거고 얘가 xy일 거고 6이네. 그 밑면의 넓이는 미안하다. 곱하기 높이. 요거 구해주시면 되겠네. 할 줄 알지?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얘들의 부피가 될 거라고. 오케이? 요거 그냥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잖아. 안 어렵지? 뭐 해주시면 6 될 거고. 됐나? 그럼 얘는 2 될 거고 4y이고 곱하기 10 해주시면 얘는 어떻게 되는데? 20xy 여기 120y 제곱 될 거고 빼기 얘 동일하게 2 될 거고 2x 빼기 2y 곱하기 x니까요. 2x 제곱 마이너스 2xy다. 됐나? 그럼 얘는 마이너스 해주면 플러스 될 거고 얘는 그대로 마이너스 되니까 가로 바꿔주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다. 됐지? 그럼 이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22xy 더하기 120y 제곱 될 거거든. 그럼 답은 얼마가 되겠어? 4번 되겠네. 안 어렵지? 요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된다. 그리고 뭐라고 무조건? 전체 빼기 부분이라고. 이거 꼭 별표 치고 적어놔라. 구하기 힘들 때는 무조건 전체 빼기 부분이다, 넓이는. 뒤로 넘어가서. 18번 풀어보자, 18번. 18번 또 선생님이랑 진짜 많이 풀었다, 거독시 문제 할 때. 이런 거 똑같은 문제도 풀어봤었어요, 우리가. 성민이가 할머니 댁에 가려고 버스터미널에 갔더니 출발 시간까지 1시간의 여유가 있었대. 그래서 5km를 걸어서 할머니에게 드릴 선물을 사려고 하는데 사는데 12분이 걸린다면 터미널에서 몇 킬로 이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냐? 뭔데 당연히 거속시잖아. 됐어? 1시간의 여유가 있대. 1시간에. 그럼 선생님이 뭐 해볼까? 몇 킬로 이내 상점을 이용할 수 있는지 모르니까 우리가 x 킬로라고 둬볼게. 됐어? 우리가 1시간이란 여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지? 그렇지. 시간이잖아, 시간. 1시간이 돼야 돼, 1시간이. 됐어? 그리고 시속 5km로 걷는다고. 몇 킬로를? x 킬로를. 뭔데? 속력분의 거리가 시간이니까. 속력분의 거리가 됐죠. 더하기 돌아오는 거 뭔데? 또 왕복해야 될 거 아니야. 됐어? 그리고 뭔데? 12분이 걸린대. 사는데. 60분에 12가 되겠지. 됐나? 얘는 뭔데? 가는데 상점까지. 얘는 오는데. 얘는 뭐야? 사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됐어? 이거 다 합한 게 뭔데? 1시간보다 작아야 될 거 아니야. 작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뭔데? 1시간을 오버할 수도 있으니까 얘가 뭐야? 버스를 못 탈 수도 있다. 따라서 1 이하가 돼야 된다. 됐지? 가는데 걸린 시간, 오는데 걸린 시간, 물건 사는데 걸린 시간의 합이 1시간 이하가 돼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됐지? 그럼 이거 통분해서 24로 우리가 60 곱해주시면 되겠네. 그럼 24x 더하기 12가 60 이하가 될 거고요. 됐나? 따라서 x는 얼마야? 2다. 우리가 몇 킬로 이내야 돼? 2km 이하야 된다. 오케이? 이거 충분히 할 수 있겠지?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사실 팁이 있다면, 기준이 되는 걸 찾아야 돼. 예를 들어서, 여기서 1시간의 여유가 있다. 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주로 문제를 풀 때 몇 킬로 이내 상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이 킬로수에 집착을 한다고, 킬로수에. 그러면 거리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야. 1시간의 여유가 있단 말은 얘가 기준점이라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럼 얘는 뭐야? 아, 시간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는구나를 깨우쳐야 된다고.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가 다 속력분의 거리를 나타내는 거라고. 이해됐지? 그리고 이건 뭔데? 12분이니까 시간을 나타내줘야지. 60분의 12가 얘들은 시간이니까요. 왜냐면 다 킬로미터를 지금 우리가 킬로미터 퍼 아워를 이용하고 있잖아. 얘는 지금 뭔데? 얘는 미닛이라고. 그래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바꿔줘야 된다. 되겠지?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